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20% 정도 감소한 한 5천억 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200% 이상 증가 한 9,300억에서 많게 보는 데는 9,500억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분기당 거의 9,300억 영업이익 사이즈면 거의 정상화되는 수준이거든요. 포스코가 연간 내는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에서 한 4조니까 분기당 9,4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곱하기 4하면 거의 4조 사이즈 나오는 거거든요. 포스코 그룹주의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포스코는 일단 철강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철강이 매출과 이익의 80%니까. 일단 철강석 가격이 올 초만 해도 144.16달러 최고 찍고 91달러까지 37% 이상 빠졌는데, 이 철강도 중국이 그냥 저가 철강을 엄청나게 그냥 밀어내게 반덤핑 수준으로 막 그냥 가격으로 때려 박아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철강 그거를 다 감당을 못 쳐내니까 그냥 해외로 엄청나게 싸게 수출했는데, 드디어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지준율 인하하면서 다시 경제를 부흥하려고 막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중국 자체적으로 철강 수출이 감소하고 자국 내 철강 수요 증가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현황이고, 그 부분이 국내 철강업 회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9월달 철강 재고가 약 전년 대비 13%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부에서 돌아가는 소문에 의하면 상하이나 선전 같은 일선 도시의 주택 매수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겠다, 그런 소문까지 나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택가격 반등이 나오면 철강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20% 정도 감소한 한 5천억 살짝 밑도는 사이즈,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200% 이상 증가 한 9,300억에서 많게 보는 데는 9,500억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면 분기당 거의 9,300억 영업이익 사이즈면 거의 정상화되는 수준이거든요. 포스코가 연간 내는 영업이익이 한 3조 6천억에서 한 4조니까 분기당 9,400억, 500억 정도 영업이익 낸다고 하면 곱하기 4하면 거의 4조 사이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철강에서 상당히 회복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리튬인데요. 리튬이 생산하는 원가가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예요. 근데 지금 킬로그램당 10달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리튬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면 역마진이니까. 그래서 지금 리튬을 생산, 재련, 가공하는 업체가 리튬 가격이 15달러 이상, 킬로그램당 15달러 이상 되지 않으면 우리 생산 능력 안 늘릴 거야. 그리고 생산 캐파 확장 안 해. 그 다음에 생산 중단할 거야.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고, 리튬이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은 리튬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돈 받을 것들 펀딩이 중단됐어요. 근데 세계 1등 리튬 업체 알베말이 있고 2등 업체랑 6위권인가 7위권이 인수합병 하려고 했어요. 호주의 리오틴토라고 알베말 그 다음 급인데, 지금 공급을 하는 리튬 업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듣보잡 중국의 리튬 재련하는 가공업체 20-30위권은 다 지금 이 생산 원가 코스트를 못 맞춰가지고 지금 다 문 닫게 생기는 상황이고요. CATL이 중단했잖아요. 이춘시에 있는 광산 갖고 있는 거를 지금 여전히 중단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리튬이 여기서 더 빠지기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리튬이 조금만 가격이 회복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광석 리튬하고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내년에 이제 25년 기준으로 보면 염호 리튬 25,000톤이랑 광석 리튬 41,000, 광석 리튬 41,500톤인데 그게 100% 다 안 된다고 보면 한 3만 톤 정도면 한 내년에 한 5만 톤, 26년에 6만 7천 톤, 27년에 9만 3천 톤 요런 사이즈로 리튬 생산이 포스코홀딩스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면 마진이 좋거든요. 철강 마진이라 봤자 10%도 안 되고 5%, 6%인데 리튬은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가격 떨어지는 거 감안해서 엄청 보수적으로 잡아놨어요. 에비타 마진 23% 잡아놨거든요. 근데 원래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염호 리튬은 최상위 염호이기 때문에 마진이 최소 55%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광석 리튬이랑 평균 때려도 23% 잡은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30% 이상 마진 남기지 않을까. 그러면 리튬 매출 예를 들어 2조 매출 감안하면 30% 마진이면 6천억이 꽂히는 구조니까 영업이익으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새로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철강으로만 밸류에이션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철강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리튬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좋아지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 대형주 단에서는 저는 여전히 LG엔솔이 많이 올랐지만 포스코홀딩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궁금하실 텐데, 포스코퓨처엠은 음극재가 이익을 많이 깎아 먹었어요. 그리고 음극재 실제 물량도 축소되고, 원래 음극재를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게 되게 짜증났던 게, 원래는 그 IRA, FEOC 우려기업 집단에 흑연 음극재도 적용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유예를 했거든요.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2026년까지는 중국산 음극재를 써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아무리 국산 음극재를 쓰고 싶어도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음극재 때문에 실적에 많은 타격을 받았는데, 일단 음극재가 계속 실적을 나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음극재 캐파를 원래는 26년에 22만 톤을 잡아놨다가 지금 11만 3천 톤까지 반토막 내놨어요. 그래서 일단 물량을 엄청 줄여놨고, 근데 이게 왜냐면 엄청 중요한 게, 음극재 글로벌 시장에서 1등부터 10등 중에 1등부터 9등까지가 전부 중국산 중국 기업이고요. 포스코펜 혼자 유일하게 지금 공동 9등인데, 시장 점유율 3% 정도 되는 공동 9등인데 유일하게 비중국이에요. 탈중국.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음극재도 중국산 음극재 이제 26년부터 안 쓸 건데, 그러면 포스코퓨처엠 음극재가 좀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양극재는 지금 GM 그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나가는 배터리가 엄청 잘 팔리거든요. 지금 EV3 캐스퍼, GM의 에퀴녹스, 이거 세 개가 베스트셀링카인데, 그 베스트셀링카에 들어간 양극재를 모두 포스코퓨처엠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부진한데 포스코퓨처엠이 북미양 NCM이나 NCA 제품이 계속 물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양극재 업체 중에 물량 실제 늘어나는 거 1년 동안 연간으로 한 20% 정도 늘어난다고 보는 데는 포스코퓨처엠하고 LG화학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에코프로빔 다 마이너스고, LNF 다 마이너스고, 코스모 신소재 마이너스고. 그래서 아마 Q 퀀티티하고 프라이스 둘 다 가장,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양극재 5대 천왕 중에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보는 데는 포스코퓨처엠이고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 실적 좋아지면 그 부분은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지분 가치에 반영이 되는 거고,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회복되면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회복되는 거랑 더불어서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가격 반등 나오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둘 다 양극재 가격이나 리튬 가격 모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철강이 너무 중요한데 철강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게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바닥권에서 LG엔솔처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한 20% 가격 올라왔는데, 포스코홀딩스 PBR 기준으로 하면 지금 0.6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시가총액,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시가총액을 사고도 40% 남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2차전지 기대감이 아예 없는 현재 주가 수준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로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까요? 처음에 사실 때 막 25년, 26년 뱅 폭발 막 얘기 들으시면서 그때까지 끌고 가실 생각으로 사신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회사 펀더멘털은 변한 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펀더멘털에 조금 우려 요인이나 약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펀더멘털 전체의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투자 원칙이나 투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주가 빠지니까 멘탈이 흔들려서 그걸 감내를 못하고 파실거나 아니면 그냥 팔고 도망간다? 그거는 애초에 그 투자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냉정하게 지금 2차전지가 앞으로 25년, 26년도에 매력적인 전기차도 많이 쏟아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미국하고 유럽에서 계속 잘할 텐데, 그럼 그게 분명히 주가가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단기간에 뭐 캐즘 우려도 나오고 또 외국인이 뭐 팔기도 하고 기관이 팔기도 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건데, 내가 결국 파는 시점에 포스코가 또는 LG화학이 또는 LG에너솔루션이 삼성 SDI가 어떤 밸류로 받을까? 그걸 냉정하게 따져보면 지금 가격이 싸진 거?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60% 이상 빠졌는데 60% 빠진 시점에서도 내가 가진 펀더멘탈이 변한 게 없고 가격만 빠졌다. 그러면 내 원칙이나 기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지금 가격에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더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실 거면 투자 원칙과 기준을 먼저 세워가지고 그 원칙이나 기준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더
전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2차전지 팔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핫하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방산이 핫하니까 2차전지 팔고 제약바이오나 방산 갈아타는 게 맞을까? 그러면 2차전지 내가 공부한 것만큼 2차전지에 대한 그 투자 경험, 레퍼런스랑 실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실력, 경험, 이거 쌓인 만큼 또 똑같이 그 이상의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또는 또 들어갔을 때 거기서도 또 깨질 수 있잖아요. 거기서도 또 손실 날 수 있잖아요. 그 방산이나 핫하다는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내가 과연 2차전지 한 것만큼의 또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껏 만약에 잘 버텨오셨다면 더 버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애초에 내가 세운 기준에서 나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그게 논리적으로 합당하면 돼요. 나는 2차전지 아무리 캐즘이 와도 24년도에도 연평균 30%는 성장할 줄 알았는데, 뭐야 24년도 실적 까보니까 2분기까지 뭐 적자인 회사들 수두룩하고 내 원칙이나 기준이 안 맞네 하고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 유튜브에서 다른 2차전지 좋게 얘기하는 분들 또는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듣고 의존해서가 아니라 내 나만의 명확한 기준. 저는 이렇게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전기차가 생각보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도 전기차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이제 더 이상 이슈가 안 되려면 10명 중에 7, 8명 지금 휘발유차 탄다고, 나 휘발유차 탄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배터리 막 빅뱅 폭발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옛날에 테슬라 모델 3, 모델 7년 된 차가 막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세 막 얘기하는데, CO2 규제 얘기하는데, 미국 연비 규제 얘기하는데, CO2 규제랑 미국 연비 규제 자체가 이제 막 시작 단계거든요. 연비 규제, CO2 규제가 더 막 엄청 강화돼서 이제 휘발유차나 이런 차들이 벌금 걱정 안 하고 그냥 이제 전기차만 생산한대, 휘발유차 이제 생산 안 한대. 그런 게 아마 기사로 엄청 나올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배터리가 이제 너무 상용화가 돼가지고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막 70%예요. 더 이상 거기서 더 가기도 힘들어요. 막 70%, 75% 이미 너무 독점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성장주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화제도 안 되겠죠. 이슈가 안 되겠죠. 그럼 그때가 아마 배터리를 다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징후들이 나올 겁니다. 캐파를 공장을 막 계속 짓잖아요. 미국에서. 유럽에 계속 짓잖아요. 삼성 SDI가 내년에 인디애나 공장 지을 거 막 땡겨가지고 올해 막 짓잖아요. 올해 말에 양산하려고 하잖아요. 리튬 가격은 지금 계속 막 박살났다고 얘기만 하는데 갑자기 리튬 가격 계속 박살만 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하는 쪽이 없어요. 세계 2등 업체도 막 지금 6등, 7등이나 합병한대요. 막. 그럼 리튬 업체들 다 없어져서 이제 막 리튬이 지금 막 유가처럼, 소위 말하는 리튬의 그런 유가로 치면 오펙 플러스 같은 그런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리튬 가격을 조절하는 단체가. 그런 데서 생산량을 막 조절해요. 그럼 리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르겠죠. 가파르게. 근데 사실 리튬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자체가. 리튬 배터리는 지금 요새 전기차가 조금 죽으니까 뭐가 뜨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엄청나게 뜨거든요. ESS 쓰죠. 로봇 다 배터리 써요. 전기 선박 배터리 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로봇 택시 배터리 쓰죠. 로봇 다 배터리 쓰죠. 우리 다 가전제품 다 배터리 쓰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엄청나게 폭증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만 막 부각돼서 전기차 배터리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진짜 배터리가 모든 막 전기 선박에 막 상용화되고 로봇에 상용화되고 좀 IT 기기에 막 더 상용화되고 새로운 IT 기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때는 LG 엔솔이나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 될까? 시총이 어느 정도 수준 될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웠던 투자 원칙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갔을 때 내가 확실하게 거기서 수익 낸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업황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미 지금보다 더 빠졌을 때 지금 20%, 25% 올라오기 전에도 잘 버티셨잖아요. 그럼 저는 버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